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제 선도 거의 완성됐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확 넓어지잖아요, 여기 사이가. 근데 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개월 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기가 이게 심하게 다쳐서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인제는 거의 돌아왔고 이렇게 요렇게 같이 해요. 아직은 이걸로 뭘 확 잡고 이런 건 힘들지만 덕분에 정말, 정말 이 손가락 덕분에 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동안 정말 푹 쉬었고 한 3 개월 만이죠. 3 개월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자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이게 게으름도 피면서 제가 책도 좀 읽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덕분에 정말,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쉬고 안 올리니까 영상 안 올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인제 그냥 얼떨결에 아프니까 쉰다고 했는데 쉬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인제 조용히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안 하면은 되겠지.' 그러고 이제 마음 편하게 확 쉬려고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인제 제 아는 지인 몇 분하고 또 저기 포항에 사는 제 친구가 항상 저를 응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제 친구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 괜찮니?" 그러면서 아파서 쉰다. 근데 이참에 내가 인제 안 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만할란다." 왜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인제 더 이상은 내가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제 본의 아니게 제가 시작은 했고 제가 벌려 놨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 손가락 아픈 김에 잘 됐다." 그러고는 싹 뒤로 물러서려고 친구한테 고백을 했더니 친구가 다 듣더니 저 막 혼내더라고요. "네가 아파서 그렇게 쉬는 건 정말 괜찮은데 무책임한 거다."고. 그때 세미나 한국까지 와 가지고 막 답답하고 사는 거 힘든 사람 막 이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상담해 주고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 네가 이렇게 안내해 주고 정보도 주고 잘 살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이제 가서 때려치면 어떡하냐. "너 무책임한 거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 친구한테 1 시간 정도는 제가 당근과 채찍을 맞았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응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면 나 좀 더 쉬겠다."고 그러니까 "쉬는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너 그만두는 거 절대 안 된다. 너 책임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그래도 조금 '아 나 아직 더 쉬고 싶은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엄살 막 속으로는 막 계속 부리다가 최근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더 아픈 거 아니냐. 괜찮은 거냐. 걱정된다." 근데 차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나 인제 그만할 거예요. 더 이상 저 안 하니까 메일도 주지 마시고 카톡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쉬는 중에도 계속 하루에 평균 하나 꼴은 메일도 오고 카톡 상담도 오고 왜냐하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놨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 메일을 보고 딱 사연을 들어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고 또 그 입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또 이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답장도 드리고 또 특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카톡 상담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힘드니까 이민이 잘 진행 안 되고 그러면은 '아우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담해 드리고 그러고 이렇게 근근히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처음에는 편해지다가요. 지날수록 마음이 막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작년 세미나 때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던 그 매니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몇 분이서 계속 연락 오시면서 또 대표로 매니저님 그 대표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쉴 만큼 쉬셨잖아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을 듣는데 또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참 일을 참 많이 벌렸고 또 무책임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내가 왜 이거를 하며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며 왜 이렇게 내가 또 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지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막 구독자도 생기고 막 좀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봐 준다는 게 신기해서 막 재밌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껴서
정말 캐나다 오신 분들은 여기뿐이 아니라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지 사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리얼하게 '캐나다 리얼 라이프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 살게 행복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점점 이거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도망가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특히 인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여러분 저랑 이미 인제 이렇게 주고받는 메일 그 카톡 하시고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그것도 알았어요. 뭐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더 이상은 그리고 인제 자꾸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인제 영상에 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할까?' 이것도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새로운 걸 또 알았어요. 계속 제 영상은 돌아가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보고 있고 계속 이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 더 답답한 것도 생기고 그래서 '현실적인 리얼 스토리들이 더 궁금하겠구나.' 특히나 여기 현재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준비하면서 아니면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살면서도 직업상의 어려움, 사는 게 어려움 그리고 막 답답한 것들을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아직도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한 번 듣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내가 알고 내가 힘이 되는 한 더 많이 해 줘야 되겠구나. 이 사명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인제 특히 제가 중간 과정을 자꾸 저한테 브리핑 해 달라 그래요. 왜냐면은 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가 예측을 하니까 중간에 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러면은 방황하잖아요. 또 막 우울해지고 그럼 또 이 인간의 영혼이 참 어디 안에 딱 갇히면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내가 인제 '아이고 다 때려치고 쉬어야지.' 뭐 이런. 그런데 그런 분들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아니다. 내가 정말' 저는 그렇게 제가 뭐 막 이렇게 뭐 잘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특별히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고 긍정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러고 제 영상만 보면 어느 분도 이렇게 이민이 막 꼬이고 안 돼 가지고 다시 제 영상을 보니까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긴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댓글로도 그러고 메일로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보다.' 맞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정말 제가 다시 '초심도 잃지 말고 사명감도 잃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다시 제가 재기할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여러분들이었어요. 제 주변 분들.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놔 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약간 그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뭐 이렇게 "아유 안 오니까 좋다. 아유 잘 됐다. 뭐 상관없다." 이랬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하나같이 '내가 정말 그만두면은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이 생각이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엄마이자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할머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 이 한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려면 정말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도전하고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 말만 믿고 어떤 환경이 좋다고 막 이렇게 덤비다가는 지금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더 와서 힘들까 봐 그런 걱정도 굉장히 되는 게 제가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엄마처럼 누이처럼 언니, 이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봐 달라고. 사실은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부담감이 또 하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좀 세련되게 말도 잘하고 어떻게 아주 좀 찾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막 이렇게 침침하고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편집도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막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거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시간도 너무 걸려서
'아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의 사연 오고 상담 오고 이러면 그런 거를 잘 앞으로 오실 분들 여기 온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 너무 막연한 너무 막연한 희망과 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내가 정말 미래의 삶을 지금부터 행복하게 준비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동기부여시켜 드리고 '해피 바이러스를 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계속 채찍도 해 주시고 덕분에 제가 다 쉬면서 다시 일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너무 이렇게 반가운 뉴스가 딱 썼어요. 거의 뭐 뉴스 딱 보니까 "100 년 만에 이런 대박 뉴스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이민국에서 거의 한 3년 동안에 뭐 120만 명 넘게 이민을 새로 받는다고. 물론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제가 계속 제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캐나다 넓은 땅 지키려면 이민을 받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나라라고." 왜냐면 천성부터가 여기는 빠리빠리 열심히 이렇게 사는 문화가 아니어 가지고요. 정말 이게 우리 동양 쪽 동양계 쪽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한 문화 근성을 가진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쟁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가뜩이나 없는 인구에 경제도 힘든 마당에 이민으로 그나마 잘 다져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작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느꼈었어요. 그 시기만 지나면 '아 캐나다 경제가 힘들어진다.' 뉴스 볼 때마다 '그러면 이민이 많이 늘겠네.' 이민으로 와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민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각 주마다 연방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각 주마다 프로그램들이 쪼끔씩 느슨해지고 실제적으로 빨리빨리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 왔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고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으면은 어느 기회에 어느 주에서 어디에서 러브콜 하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고 쉽게 내가 포기하고 가지도 말라 그랬고 또 한국에서도 쉽게 못 들어온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어 공부하시고 더 준비 기술이 더 좋고 돈도 더 모으고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은 또 그런 메일이 왔어요. 제 영상 보면서 아 쉽게 그냥 적당한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올라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영어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악착같이 해서 준비를 하니까 마음도 훨씬 편하고 해피하고 확실하게 감이 더 왔다고 그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싸!" 이러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단 한 분이라도 제 말뜻을 알아듣고 집중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개인인 것 같지만요. 한 분이 여기 와서 이민의 정착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는지 모르시죠. 반면에 우울하고 갈데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분을 보면은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보면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해피한 마음으로 긍정 마인드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듯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에 하다가 지금 제가 벌써 이게 유튜브 한 지가 벌써 2 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꼬이시는 분도 있고 얼떨결에 그냥 별거 아닌 거다 그냥 한번 쓱 던져 봤는데 이민이 되신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 정말 하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저도 이번에 또한 '아 이것도 내가 손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하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푹 쉬면서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 또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얘기들 근데 항상 토픽이 되는 거는 거의 매일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민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게 힘든 과정이겠구나.' 그럴 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준비를 잘해서 행복한 마인드로 정말
기쁘게 잘 사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거기서 이민을 오든 안 오든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문호가 캐나다가 이렇게 확 열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인제 이게 이민 문호가 쪼끔 더 잘 열리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주가 있으면 제가 서치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업데이트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인제 살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이메일 주는 그 사연들을 제가 좀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만한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부담 없이 가볍게 제가 하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녹화를 해서 편집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러고 이 업로드가 또 여기가 빨리빨리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인제 그냥 실수하든 말든 편하게 라이브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바로 궁금한 것들 저희가 질문 주면은 저도 인제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제가 막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편하게 정말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없애기로 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여기 캐나다 리얼 정보를 많이 전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궁금한 것들 제가 최대한 아직도 제가 답장 못 드린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메일이나 상담을 듣다 보면은요, 그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대충 알고 캐나다 현실을 알고 도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답장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보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좀 답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왜냐하면 보신 분들은 뭔가 알고 감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어느 정도 쉽게 줄 수 있는데, 어 보지 않고 그냥 "캐나다 어때요? 어디가 살기 좋아요? 추천하시면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답을 못 해 줘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응원 주시고 꼭 해 달라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 체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하는 데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곧 제가 달력을 보면서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올해가.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올해가 다 가겠다.' 싶어서 '아니다. 인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인제 큰맘 먹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 신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어딜 가든 어떻게 살든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